일단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설명의 타이틀을 정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이 한 기사인데요. 진학사에서 낸 기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저도 궁금했던 건데 여기서 조사를 해줬더라고요.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12만 명을 조사했고요. 1학기 입학 등급이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내는 도표입니다. 첫 번째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 1등급 학생 중에서요. 3학년까지 1등급 쭉 유지하는 비율이 78.5%입니다. 즉 성적의 변동은 거의 없다. 놀랍죠? 분석 대상 학생 중에서요. 65%가요. 즉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과연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은 없을까? 3등급 초반에서요. 3등급 초반에서 1등급으로 끝낸 아주 훌륭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죠?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12만 명 중에서 69명밖에 없었습니다. 0.4%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아이스가 돼버리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 있을 중간고사 대입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대입만큼 중요할 겁니다. 중간고사 무조건 잘 쳐야 돼요. 거의 그 등급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요소가 없는 한.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잡은 것이 27 대입을 결정짓는 중간고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1등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순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소개와 제가 했던 학습 성과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배명고에서 영어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약 설명드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1등을 맞을 것인가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개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네. 똑같나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현재 다원교육에서 이제 배명고를 맡고 있고요. 배명고 3년차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명고에 대해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영독이라든지 이강학원, 이제 현재 세종도 나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배명고에서 내신 결과만 좀 모아봤습니다. 배명고에서 뭐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제가 배명고만 따졌을 때 1학년은 당연히 지금 없고요. 아직 이제 모아야 되고요. 2학년과 3학년은 다 있습니다. 3학년까지 다 데려가고 있고 그 친구들의 성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1등도 있고 100점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이 오른 친구들입니다. 예. 1학년 친구가 지난 2학기 중간고사 때 왔어요. 중간고사 왔고 둘 다 마찬가지로 왔는데 성적이 100등이 상승했습니다. 석차가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2학기 중간고사였을 거예요. 중간고사 때 와서 저랑 수업해서 석차가 50등이 상승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 어머님이 좀 정말 간절하셨어요. 저한테 처음에 부탁 맡기실 때 우리 아이 특정 이제 등급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좀 잘 부탁드린다고 소식 듣고 왔다고. 그래서 네 어머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좀 2학년이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어떡하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친구도 열심히 하고 저랑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0.4% 이걸 만들 수 있는 강사가 누구냐 저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배명고에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3학년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배명고는 아니었고요. 배명고 3학년은 아니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3학년의 성과였는데요. 이번에 1월 달에 소식이 왔어요. 왔는데 전남대 의대 한 명 들어갔었고요. 연대 물리와 연대 화학 이렇게 세 친구 정도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친구 좀 아끼는데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얼굴과 성격이 우리 박보검 학생이라고 하는데 보검이고 지금 되게 아이가 정말 괜찮아요. 딱 봤을 때 와, 얘
옆에 있고 싶고 와 딸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딱 그런 친구였어요. 형도 의대 갔고 해서 어머님한테 제가 정말 연락드려서 어떻게 아이 길러야 돼 막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수학을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 과학을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 만나기 전에 영어가 200등이었, 200등이야 100등 같은 세 자릿수였는데 전교권까지 올렸어요. 두 자릿수 한 50등까지 올렸어요. 제가 그랬던 친구로 기억이 나요. 성과를 보여드렸고 배명고 기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명고는요.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은 학교라고 어머님들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예. 근데 이 설명을 조금 제가 바꿔드릴게요. 배명고 영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원인은요. 여기 나와 있는 무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없이 조금 팁을 드리면요. 반년도 모의고사입니다. 반년도라고 해서 한 2, 3년치 뭐 많으면 뭐 3, 4년치, 5년치 풀면 될까?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무범위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보통은 아이들 영어 실력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를 때 이 무범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1등급을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요. 원래 잘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1등급을 거의 다 맞아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네, 그랬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눈여겨 봐주세요. 점수는 뭐 객관식 70점이고 서술형은 30점.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겁니다. 2년 전까지 21년도까지는 평이했었어요. 평이했었고 좀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이들한테 에세이 쓰라고 갑자기 뚝 던져준 적이 있어요. 한 줄 7줄 준 다음에 채워 써라였고 그때 갑자기 그 문제가 왔고 그건 이제 학교 마음대로 배점을 줬던 문제죠. 근데 그 이후에 거의 코로나 끝나갈 무렵이죠. 22년도와 23년도에 이 무범위가 등장하면서 난이도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배명고 1등급 컷은요 98점에서 100점 사이였는데 작년 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때죠. 그때 90점으로 1등급 컷이 하락했었어요. 이때 킬러 문항이 5점 배점짜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락했었고 당연히 이 컷도 보통 90점대 중반이었는데 80점대 후반까지 물러섰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더 이상 쉬운 학교는 아니다. 특수범위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미안. 우리 친구 컨스티튜션 뜻이 뭔지 혹시 알죠? 알고 있는 단어 있죠?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그쵸? 이렇게 뜨네요, 그쵸? 구성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알았잖아. 표정 관리 하시고. 근데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요. 헌법이란 단어를 유추해내는 문제였고요. 서술형 단답형 문제였었습니다. 이거 맞춘 친구 거의 없었습니다. 몇 명 있었는데 제 학생들 중에 있었고요. 또 좀 재밌는 말씀 드려볼까요? 이 영어를 본 날 같이 본 게 사회 시험을 봤거든요. 사회에서 헌법 관련 그 시험 범위가 있었나 봐요. 이 친구가 갑자기 물론 제 학생은 아니에요. 저 들은 얘기예요. 갑자기 헌법이 영어로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네이버 사전을 뒤져갖고 봤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거의 평생 쓸 운 중에 일부러 갖다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췄던 친구였는데 전교에서 이거 맞춘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한테 갑자기 이거 왜 때리지? 그래갖고 화가 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언제 이게 나왔지? 1학년에서 출제된 거는 한 번, 두 번 정도 있어요. 그건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얘가 좀 많이 나왔던 거는 수능 특강, 고3 연계교재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이 단어는요, 헌법으로 쓰였을 때 고3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추지 말라고 낸 건 문제고요. 어쨌든 이런 서술형 문제가요,
최대 7문항까지 많이 늘었고요. 배점은 27.8%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컷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예 아이들 손도 못 대게 하는 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춰야 된다. 1등을 맞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고난도 어법 문항들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찾아 고치시오. 이 문항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것도 할 말이 많죠. 정답은 원문 민카는 프로이빗이었고요. 금지하다는 뜻이죠. 막다. 프리벤티드까지 맞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우리 전교1등 친구가 이거를 박해봤다, prosecut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건 비밀인데 제가 좀 단어들을 좀 어려운 것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프로이빗인데 프리벤티드까지 다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까지 다 맞췄는데, 요거 맞췄는데 이 친구가 좀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박해봤다. 왜냐하면 이 지문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련된 지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봤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이 문제 풀이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을 해야 되기에 국어 선생님께 확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써서 보내줬어요. 아이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가 쓴 박해봤다도 정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답 처리 못 받았고요. 하지만 1등급은 나왔습니다. 예. 요거는 틀렸고 헌법은 맞춰서 95점으로 1등급은 나왔는데 네, 할 말이 많죠. 요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딱 쓰여진 정답 이외에는 정답 처리 잘 안 해주십니다.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학습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인데요. 무범위 서술형 빈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문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문항을요, 영어로 쭉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 들어갈 거, The Republic of Korea의 무엇이냐, 헌법 써야 되잖아요. 헌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맞췄을 거고, 몰랐으면 틀렸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검색되지 않은 단어는 오답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고난이도 어법 유형인데요. 이렇게 뭐 수일치 하는 것들, 그리고 준동사 병렬 구조 문제,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찾아서 고치는 거였는데, 두 개 고르는 문제였는데, 최다 민출 유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고요. 왜 밑줄이 없다 보니까요. 보통 한 5문항 정도 나왔고요. 19.3점으로 18.5% 비율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원문 변형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저는 송파에서 제가 배명고 설명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하고 학원에 비치가 돼 있어서 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재작년에 만들었군요. 재작년에 만들었던 교재입니다. 제 교재가 잠깐 보여드리면 빽빽하죠. 보통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그잼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든다고 아이들이 생각해요. 족보라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교재 만드는 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폰트 하나까지, 그리고 폰트가 어떤 걸 쓸 건지, 그리고 배치까지, 배열까지 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명고 자료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3년 차죠. 2년간 여기서 벗어난 문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필기했던 내용 중에서 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필기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혼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고,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고 있는 전교 1등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개강날엔 없었어요. 개강날엔 없었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온 거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다른 학원, 옆 학원에 갔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왔대요.
근데 강사로서 그런 말 들으면 좀 떨리잖아요. 왔는데 다행히 저는 통과했나 봐요. 그래서 저랑 수업 맡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100점 아니면 1등급은 유지했었고요. 100점 맞았다가 하나 틀리다가 뭐 고좋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친구가 선택한 교재가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소설입니다. 1학년 아니고 2학년 때는요. 무범위가 없는 대신에 이런 소설이라든지 외부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강사들의 교재 제작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그 쪽지문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번역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번역이 아니라 원래 번역가들이 번역한 게 있으면 이렇게 책까지 구매해서 번역본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그때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지 만들어준 학원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제가 유일했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만 100점 2명 나왔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배명고 특징은요. 아이를 반복시켜야 됩니다. 남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반복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숙달도를 높일 거고요. 클리닉은요. 지금 제가 지금 송파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열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송파에서는 전형적인 배명고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 이틀을 와요. 그래서 제가 좀 관리할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 모이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대치동에서 그 아이들 키우셨는데 배명고를 배정받으신 어머님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영어에 주 2회나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일요일 수업하고요. 바로 클리닉 실시할 거고요. 빠른 복습하고 직접 제가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원데이로 끝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책만 있어도 등급 나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표지는 좀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고요. 나쁘진 않죠.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돈 좀 들여가지고 표지 좀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더 이쁘게 해서 아이들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징 중에 제가 정말 강조하는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워요. 근데 설명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예. 설명의 자료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페이지 하단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암기를 이렇게 놓고서 직접 시켜요. 뭘 암기시키느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딱 찝어준 게 있거든요. 그걸 직접 암기시켜요. 입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조금 쉽게 접근할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도 충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거기 어머니 서 있는 친구들이요. 등급 되게 다양해요. 1등급부터 그 아래 막 4, 5등급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외워서 읊어요. 그렇게 만드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걸로 한 명 한 명 볼 거예요. 예, 그게 제 특징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구두 테스트를 딥하게 하는 강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단어 체크를 하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요거까지 체크하는 강사님도 없어요. 이걸 하려고 제가 우리 조교랑 저랑 같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암기시킬 거고 당연히 거기서 시험이 다 변형하죠. 네. 주차별 커리큘럼은 여기 있고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복습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시험 범위가 변동되면 이것도 당연히 변동될 거고요. 일요일 수업은 일단 오면은 복습 테스트 볼 거고요. 복습 테스트는 학교 유형과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진도 수업 나가고 5분 정도 휴식할 때 개별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진도 수업 다시 진행하고 마지막에 클리닉까지 해서 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끝나지 않으면 재등원이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재등원은 일종의 징벌 차원입니다. 과제 불량하거나 아니면 암기가 불량할 경우에 제가 징벌 차원에서 따로 부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때 끝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시스템까지 마련했으니까 어머님들 잘 살펴봐 주시고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의 영어 마치겠습니다. 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